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투쟁을 불사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인사들이 단식 16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대표실 앞에 모여 단식을 멈춰달라는 피켓도 들었지만 이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공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단식 현장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사실 대단하신 게 카메라에 안 잡힐 때도 거의 매일 단식 현장에 가신대요. 거의 매일 단식 현장에 가신대요. 그냥 가끔 들르시나. 아니 그래도 매일 정치인들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건의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정성호 의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뭐.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건의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정성호 의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뭐. 예. 네, 지난 8월 말쯤 해갖고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국정감사,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뭐 법안, 예산 처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갖고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좀 했습니다. 누구 모이셨어요? 그 당시 뭐 이재명 대표 그 캠프에 좌장했던 뭐 우원식 의원, 또 비서실장도 했었던 뭐 박홍근 의원, 뭐 또 김영진 의원 이렇게 몇 분 모여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대표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표가 뭔가 좀 당을 단합시키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언젠간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정성 의원님이 그만둬라 좀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의총에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당의 원로들 모시고 와갖고 병원에 후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방식을 절대 취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뭐 죽기밖에도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죠. 결연하시네요. 네네. 그 이번에 단식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민주당이란 정치 세력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그 큰절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단식장에 어떤 지지자가 와서 큰절을 하는데 그 옆에 한 10분의 그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랑 중심으로 인사를 좀 받는 인사를 모습이었죠. 받는 모습, 무슨 옛날로 따지면 사또 원님이나 임금 같은 분위기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젊은 분도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맞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털했던 뉴스만 그거 하지 마세요. 했던 뉴스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게 다 왜곡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번에는 저 단식장에 찾아가서 장 대표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적극적 지지자들한테는 몰라도 전 국민한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진은 두고두고 기억될 거다. 근데 제가 정성호 의원님이 거기 안 가신 게 되게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 없을 때 가신다 그러고 그리고 애시당초 단식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고 걱정돼서 그러니까 가신 정말 거죠. 노회한 정치인이다. 노회한 정치인이다. 이번에 단식에 단식 아이디어를 준 건 아니고요. 이번에 단식에 메시지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 목표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자기를 위한 단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화를 안 한다? 대화 안 한 지가 지금 어제 오늘 일입니까? 1년 반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때입니까? 자기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려 나가거나 이러면서 그때는 또 그걸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갖다가 검찰이 이렇게 탄압을 해? 라고 하면서 동정 여론을 갖다가 조장을 하고 지지자들을 갖다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이거 찬성 딱 누르고 싶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끌 거라고 봐요. 체포동의안 그때까지. 그래서 병원까지 실려가게 되면 이 국면이 내가 볼 때는 한 달은 가거든요.
야당 대표의 건강 상태도 궁금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저렇게 오래 굶었는데 일정을 소화하는 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건강이 어떠세요?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해갖고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이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 인간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그 한계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뇨는 어떠세요? 당뇨도 약간 있거든요. 예. 당뇨도 약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체크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쇼크라도 올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단식 투쟁을 오래 하면요, 호흡이 일단 가빠지고 또 장기 손상도 오는데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단식 투쟁을 마치면 병원에 가서 그 정치인이 제일 먼저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공황장애약부터 먹어요. 그래요?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갖고 사람 만나고 주변에 이런 것에 분별이 안 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런 직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저 건강 상태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예. 정말 과학적,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화요일 정도면은 끝나지 않을까 단식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당황한다는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아무래도 동정론이 강하죠. 그 일부 당의 중진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말려야 된다고 갔을 때 사실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안타깝다, 격려하러 갔다 그러지만 뒤에서 하시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 이재명 대표 막 자꾸 단식을 빨리 끝내야지. 이거 질질 끌고 가면 추석 이후까지 넘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단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 아마 메시지를 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만 지금 이 단식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뭐 과거와는 다르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대 어떤 대통령이 제1야당의 당대표 이렇게 안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예 범죄자로 단정하고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완전 단절돼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입만 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1야당의 당대표 비난하는 게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대화를 트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예.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단식을 시작했으면은 저도 국회 와서 사선하는 동안 여러분이 단식하는 걸 봤습니다. 오다 지나가다가도 그냥 건강 생각해서 그만두시라고 대화해야지 이런 얘기를 여당 때나 야당 때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왔던 게 태용호 의원 와갖고서 거의 행패 부르듯이 하다가 그냥 항의하다 갔고 예. 이런 저는 국회가 이렇게 비정한 장소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와서 행패 부린 태영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패 부리게 된 그 앞단의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태 의원의 사과 요구를 박 의원이 거부하자 태 의원은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당직자와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태 의원을 막아서면서 3분 만에 사실상 농성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에게 변절자라든가 부역자, 쓰레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북한에 있는 고통받는 인민이 아니라 그 인민을 억압하는 그 정권하고 친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의 이 대북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에 보고 우리나라의 이 단식의 역사가 진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는 건 들어가서 자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굶는 분이 밤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 당대표실에 가서 자겠다. 그리고 낮에 그 지지자들 오시는 분 보면 애기들 데리고 단식이 축제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발랄해지는 건 좋은데 그걸 사람이 목숨을 건 단식하고 연결시킬 수는 도저히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부터 이 사람이 목숨 건 비장한 단식이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역대 제가 수많은 그 정치인들의 그 단식 투쟁을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은 좀 메시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라. 이게 어떻게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메시지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단식 투쟁엔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 목숨 걸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잃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요구를 내걸었는데 그게 수용된 적이 당장 수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출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출구는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여당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하면 정치적 도의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거기서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의 정당성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롱하고 놀리고 이런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거기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도의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고 지금 실장님도 많이 하셨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들끼리 추켜 세우고 있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단식들은 언로가 막혀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는 정말 비장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기국회 하루 전날 시작했어요. 그 없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오염수 저지예요. 오염수 저지한다고 단식 자리 깔기 하루 전날 자기들은 가서 목포 가서 회 잔뜩 먹고 그러면서 이 단식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본인들의 단식을 본인이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당대표인 상황에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있고 그 후에 법안 예산 심사에 있는데 뭔가 당대표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표의 단식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 의원님 말려도 안 들으시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대통령께서 뭐 위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런 뭐 보도를 봤는데 전 대통령이 또 나서셔갖고 또 얘도 오셔갖고 말리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썩 이렇게 국민들 어떻게 보겠냐 그런 걱정이 되죠. 뭐 대통령께서 뭐 다시 전화를 주셔갖고서 뭐 국가 원로로서 건강 생각해갖고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직접 본인이 나서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훈수 정치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행보를 보면요. 지금 사실상 상황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훈수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논란이 된 그 홍범도 한 문제와 관련해도 대통령실에서 좀 수고하기 바란다. 우려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기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홍범도한 논란 바로 또 3일 전에는요. 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고 그러셨고 그 열흘 전에는 또 잼버리대회 전직 대통령에서 국경 잃고 긍지되었다 사과한다고 그러셨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 인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 얘기했는데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전직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5번씩 메시지를 내는 전직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는 퇴임 뒤에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즘의 행보를 보면 더 기억해달라는 걸로 보이세요. 산에 가서 컵라면 드시는 모습, 뭐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모습, 텃밭 가꾸는 모습.
심지어 방문객들 오시면 일일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그 뭐 책 소개하는 건 물론이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구심점, 야당의 구심점은 이재명 대표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 오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말리고 안 말리고는 제가 볼 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의 명분상의 메시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뭘 노렸냐 그러면 이게 뭔가 그 여론의 집중을 받고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원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멀죠.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두 번째 목표쯤 되는 그 지지층의 결집은 이번에 지지율도 보면 호남 지방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잖아요.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을 지금 뭐 누가 개입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저는 추석까지 이 얘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강성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는 단식 도대체 왜 한 거야? 이 얘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진짜 옆에서 말려서 병원에 좀 보내고 그거 말고는 좀 출구가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최근의 말이죠.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빈번해져요. 사사건건 그렇죠? 큰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자꾸 말이 좀 빈번해지는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 폭주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은 싸우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면서 갈라치는데 이럴 때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강대강으로 그런데 그게 간다? 아니라 예. 반대편에서가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대강 대립 구도를 좀 만드는 거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실망한 게 뭐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건강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공적으로 힘을 실어줬거든요. 국민을 통합할 전직 대통령이 뭐 중재라거나 화해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힘을 실어주고 응원부대로 나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내내 답답해했던 그 부분이 아유 저분은 퇴임해서도 안 고쳐지는구나. 그때도 조국 편들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저는 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보는데 여기다 또다시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